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이제 통합필수 이론 28회차 썸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요, 바로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의 문제점, 그래서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런 바이닐 할라이드나 아릴 할라이드는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에 이용될 수 없다. 그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것의 대안은 우리 피트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짝지은 반응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반응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풀이 가서 우리가 코드 넘버 가서 제가 조금 소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알파탄소 혼성이 sp2죠. 여기 sp2인 RX들은 프리델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에 이용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 알키라가 일어납니다. 다중 알키라. 왜냐면 그 프리델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에서 알킬기는 전자를 제공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벤젠골의 전자 밀도가 풍부해져요. 그래서 친전자체랑 치환된 알킬 벤젠이 이제 보통 EAS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다중 알키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은 쉽게 극복이 가능하죠. 얘는 벤젠을 과량 사용하면 됩니다. 벤젠을 과량 사용하면 1치환 벤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탄소 양이온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탄소 양이온 재배열이 일어나서 직선사슬의 알킬 벤젠이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이것에 대한은 프리델크래프트 아실화를 한 후에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직선사슬의 알킬 벤젠, 즉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의 프리델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1치환 벤젠 중에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Y는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메타 지향기가 치환된 벤젠이거나, 그리고 아민 EDG가 치환된 경우에는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에, 특히나 알키라 반응의 문제점을 몇 가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프리델크래프트 아슬화입니다. 그래서 프리델크래프트 아슬레이션인데, 아시라는 이제 알키라에 비해서는 간단하죠. 이 방향적 고리인 벤젠 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수소 원자를 치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산염화물에다가 또는 산무수물에다가 누굴 처리하면 되죠? 로이스산인 AlCl3를 처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벤젠고리 탄소하고 이 카보닐 탄소가 시그마 결합을 이루게 된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산염화물 또는 산무수물에다가 이제 AlCl3를 처리하면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만들어지냐, 아슬 양이온이라고 하는 아슬륨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아슬 양이온은 공명 혼성화 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재배치가 되면 이제 한 쌍이 되고,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주기어체는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가 주기어체, 이쪽이 부기어체예요.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다는 안정하다는 얘기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고,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시 재배열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염화물 또는 산무수물부터 아슬륨이라고 하는 친전자체를 만들어서 EAS 해주시면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이 AlCl3는 1당량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이 AlCl3가 재생산된 후에 산염화물 또는 산무수물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성물과 반응해서 다음 같은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고, 그죠? 나중에 가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이렇게 얻어내야 되니까,
이 루이스 산염기 반응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반응 용기 안에 충분히 있어야 돼요. AlCl3가 충분히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런 아실륨이 다시 이 녀석들로부터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1당량 이상의 산염화물, 산무순물에 비해서 1당량 이상의 루이스산 촉매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리델 크립트 반응에서 아시라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이런 산염화물로부터 프리델 크립트의 아실레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케톤을 얻죠. 맞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CO 이중결합을 환원시켜서 CH2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구조죠. 따지고 보면 이게 환원이에요. 환원. 그죠? 이 환원 반응 조건을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연수은에다가 HCl. 이건 산 조건이죠. 그리고 NH2NH2에다가 NaOH. 이건 염성 조건이죠. 그리고 H2PD. 그죠? PDC.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 조건 모두 공통적인 것은 이런 다음 같은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라고요. 알데하이드하고 케톤만 돼요. 알데하이드, 케톤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다시피. 오케이. 그런데 이 수소화 반응은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한데 이 수소화 반응은 R이 누구일 때만 가능하다? 벤젠 고리일 때만 가능하다. 벤젠 고리의 파이 결합과 이 CO 결합의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돼 있을 때만 이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CO 이중결합이 이 CO 이중결합이 뭘로 바뀐다? CH2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연순의 HCl 조건이나 이 울프키시너 리액션은 여기가 반드시 벤젠 고리일 필요가 없어요. 수소화 반응만 벤젠 고리여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포미라 반응입니다. 포미라.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벤젠 고리의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죠? 이 포밀이 뭔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 포밀은 이 CO 이중결합에 여기 H 그죠? 우리가 이 그룹을 포밀이라고 합니다. 포밀. 포밀. 이때 포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할 수가 없죠. 다음 같은 시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포밀 클로라이드를 반응 용기에서 만들어준 조건이 CO에다가 HCl을 넣어주면 되고 이 CO 더하기 HCl이 결국엔 누굴 만들어낸다? 포밀 클로라이드를 만들어내고 그때 AlCl3가 이렇게 존재하죠. 오케이.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는 누가 만들어진다? 다음 같은 아셀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벤젠이 반응해서 이렇게 EAS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벤즈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벤즈 알데하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니까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벤젠으로부터 일렉트로파일을 넣어서 그죠? 일치한 벤젠을 만들었죠. 그죠? 이것을 첫 번째 친전자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조건이 X 플러스 조건, NO2 플러스 조건, 그죠? SO3, H 플러스 조건, 탄소 양이온 조건, 아슬륨 조건 이거였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두 번째 일렉트로파일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빨간색 수소가 치한 반응할 수 있고 또는 파란색 수소가 치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녹색 수소가 치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소, 메타, 파라의 무슨 관계? 구조, 이성질체 중에서 누가 메이저가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반응, 지금 이 첫 번째 EAS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 RDS와 두 번째 EAS 반응의 RDS를 비교해서 누가 속도가 빠른지 K1의 속도 상수가 큰지 K2의 속도 상수가 큰지를 또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얘라고요. 얘.
E1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E1이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E1이 EDG인지 EWG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전자 주계인지 전자 밖인지. 맞죠? 이 전자 주계로 EDG가 되는 건 유발 효과로 EDG가 있고 공명 효과로 EDG가 있죠. 유발 효과로 가장 대표적인 EDG는 알킬 그룹이에요. 공명 효과로 EDG는 페놀, 아닐린 형태입니다. 이 질소나 산소의 비공유 대상의 공명 효과로 전자를 제공하죠. 그리고 벤젠고리가 직접 붙어 있어도 공명 EDG입니다. 그럼 유발 효과로 EWG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할로겐이죠. 그죠? 그리고 암모늄 구조 NR3의 플러스, NH3의 플러스 또는 CX3 이런 것도 유발 효과로 EWG입니다. 공명 효과로 EWG가 누가 있어요? 벤젠고리와 직접 카보닐 그룹이 컨주게이션 돼 있는 경우, NO2가 붙어 있는 경우, SO3H가 붙어 있는 경우, CN 삼중결합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공명 EWG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EDG, EWG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 오케이? 유발 효과로 EDG, 유발 효과로 EWG, 그죠? 그런 공미 효과로 EDG, 공미 효과로 EWG에 대한 원자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EDG일 때 우리는 활성화하기라고 해요. 벤젠고리를 활성화시킨다. 전자 밀도를 풍부하게 한다. 그래야지만 전자 부족과 잘 반응할 거 아니에요. 이쪽을 비활성화기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나누죠? 여기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때 얘네들은 대부분 무슨 지형이에요? OP 지형이죠. 얘네들은 다 무슨 지형이에요? 메타 지형이죠. 단 조심해야 될 건 할로겐은 무슨 지형이다? OP 지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K1하고 K2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전자를 준대요. 얘가 전자를 주면 벤젠고리가 EAS 반응했을 때 탄소 양율이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K1과 K2는 자, 얘가 EWG예요. 전자를 잡아당겨요. 그럼 여기에 이 고리에 탄소 양윤이 생기면 이 고리에 탄소 양윤이 생기는 것보다 더 불안정해지겠죠. 탄소 양윤이 안정해야지만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벤젠고리에서 ES 반응 속도가 빠를 거니까 이번엔 K1이 더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EDG일 때 활성화가 돼 있을 때 속도 비교가 K1과 K2의 비교, 그리고 지향성. 오케이? EWG가 치환돼 있을 때의 반응 속도와 지향성, 그리고 할로겐에 대한 특이성을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요 상황들, 이 엄청 중요한 상황들이죠. 머릿속에 꼭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다른 표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EAS의 반응성이 커져요. 이때 기준은 누가 되겠죠? 벤젠고리가 되겠죠. 여기 누가 붙어있다? H.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데요. 벤젠보다 약간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알킬 벤젠이고요. 그리고 바이페닐입니다. 바이페닐. 그리고 가장 속도가 빠른 게 페놀하고요. 아닐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아닐린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산소 원자의 카보닐 그룹을 이렇게 컨주게이션 시켜서 공명이 나눠지게끔 하는 거죠. 이 질소의 비공유 전해성이 벤젠고리 쪽만 아니라 카보닐기 쪽으로 공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꿔둔 구조들은 페놀과 아닐린보다는 약한 EDG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H를 알킬기로 이렇게 치환시켜도
상대적으로 약한 EDG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벤젠보다 속도가 약간 느린 게 누구냐? 할로겐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느린 것이 누구냐? CO 이중결합이 벤젠고리에 컨주게이션 됐을 때입니다. 가장 약한 EWG, 가장 강한 EWG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CX3, NO2, 오케이, 그리고 NR3의 플러스 암모늄 형태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벤젠 기준으로 이렇게, 그죠? E, D, G 활성화기,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를 E, W, G, E, W, G, B 활성화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벤젠고리의 수소 원자를 그죠? 오른쪽 원자단으로 바꿨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ES 반응 속도가. 왼쪽 원자단으로 바꿨을 때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나누는 것은 얘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이쪽은 오로소, 파라, 이쪽은 뭐 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한 EDG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강한 EWG예요.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걸 잘 정리한 후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 공부했었냐면, 우리가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E1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E2가 있겠죠. E1에 따라 결정되어질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친전자체가 들어올 때 E3 지향성. 오케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E1, E2 중 뭐요? 강한 EDG의 지향성을 따라주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요, 이쪽 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자단들의 지향성을 따라,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자단의 지향성을 따라줘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필수령 교재에 이쪽을 메타 지향기로 보는 거죠. 메타. 이쪽을 OP 지향기, 이쪽은 OP 지향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메타 지향기, OP 지향기, 여기도 OP 지향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거죠. 그죠? 그리고 입체 무리가 있는 쪽은 ES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입체 무리가 있는 쪽이 이렇게 E1하고 E2가 있으면 이 치환기와 치환기 사이에 H는 잘 치환 반응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터셔리 부틸이 있으면 터셔리 부틸의 오로소 위치에 있는 H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터셔리 부틸기와 마찬가지로 SO3H에 여기 있는 요 H도 ES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체 무리가 큰 쪽에 오소 위치는 상대적으로 ES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치환기와 치환기 사이도 ES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숙지해 두시면 돼요. 일단 강한 EDG의 지향성을 따라야 된다. 그죠? 강한 EDG, 그죠? 둘 다 EDG면 강한 EDG, 하나가 EDG고 하나가 EWG면 당연히 EDG.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원자단의 지향성을 따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원자단의 지향성을 따랐을 때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몇 치안 벤젠까지 만들 수 있었죠? 여러분 3치안 벤젠을 만들었는데 3치안 벤젠을 만들 때는 속도보다는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EAS 반응의 합성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벤젠고리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틸기가 결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탈위치에 CL이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에틸
3클로로. 그죠? 여기가 1번이겠네. 얘 1번, 여기가 3번이겠죠. 1클로로 3에틸. 그죠? 1클로로 3에틸 벤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벤젠고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벤젠고리로부터 이거 만들긴 쉽죠? 그죠? 그럼 Cl2에다가 FeCl3 쓰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에틸 클로라이드에다가 AlCl3 쓰면 누가 만들어지나요? 얘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오로소나 파라 위치에 에틸기가 도입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X는 무슨 지항기니까? OP 지항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에틸 클로라이드 넣고 AlCl3 넣어서 프리델 크립트 반응을 하면 알키라 반응 에틸 벤젠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Cl2에다가 FeCl3 쓰면 여전히 이번에도 누가 만들어지죠? 이 녀석에다가 여기 더하기 에틸 벤젠의 에틸기의 기준으로 파라 위치로 얘가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 알킬기도 무슨 지항기니까? OP 지항기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메타 관계란 말이죠. 메타 관계. 지금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메타 관계로 이치한 벤젠을 만들려면 반드시 첫 번째 친전자체가 EWG여야 돼요. EWG. 이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 벤젠으로부터 탄소 2개짜리 산 염화물에다가 AlCl3 딱 넣어주면 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런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아세토페놀이 만들어질 테고, 이것이 EWG이면서 무슨 지항기죠? 메타 지항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Cl2에다가 FeCl3 하면 이제 메타 위치로 염소 원자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카본 1기 기준으로 메타 위치로 이렇게 염소.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본 1에 결합하고 있는 이 CO2 중결합 CH2로 뭐 시켜주면? 환원시켜주면, 이렇게 환원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H2PD 또는 클레멘센 리덕션 또는 울프 키셔 리덕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벤젠 고리로부터 치환된 벤젠을 합성할 때는 EAS 반응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렉트로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두 번째 일렉트로 파일의 지향성이 결정되어지니까 어떤 반응을 먼저 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닐린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아닐린이요? 얘는 직접 만들 수 없죠. 아닐린을 이 벤젠으로부터 누굴 만들고 나이트로 벤젠을 만들고, 그러면 이게 나이트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질산과 황산을 섞어주면 되는 거고, 이 나이트로기를 뭐 시켜주면 된다? 환원시켜주면 되죠. 아미노기로. 오케이. 이때 NO2를 NH2로 환원시켜주면 되는데, 환원 반응의 조건으로 금속에다 산조건, 철에다가 산조건, 주석에다가 산조건, 뭐 아연에다가 산조건, 이 금속에다가 산조건, 이 금속 메탈에다 산조건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가능하냐면 수소화도 가능합니다. H2PD도 가능하다는 걸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트로기는 매우 강한 EWG였죠. 하지만 이렇게 아미노기가 되면 매우 강한 EDG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또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 건인데, 여러분 이 터셔리 뷰틸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Br2에다가 FeBr3 쓰면 누가 메이저죠? 여러분 요 자리는 잘 못 들어와요. 왜? 입체물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로? 여기는 요 자리로 잘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EAS 반응의 결과로 터셔리 뷰틸기가 붙어 있고 요 놈의 파라 위치로 브로민이 치환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쏘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오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지향성 차단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향성 차단기. 다른 말로 막음 원자단.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막아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ES하고 나중에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터셔리 부틸 벤젠을 합성한 후에 여기다가 SO3에다가 H2SO4를 넣으면 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파라 위치로 SO3H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Br2에다가 FeBr3를 넣어주면 그죠? 터셔리 부틸의 오소 SO3에 여기 OP 지향기니까 요놈 메타 지향기니까 요 자리가 딱 이제 지향성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브로민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체 무리를 극복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죠?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자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안 되는 이유는 파라 위치에 수소 원자가 입체무리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 우리는 산 넣고 물 넣고 끓여주면 뭐가 일어나는 탈솔포너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터셔리 부틸기를 기준으로 무슨 위치에 오소 위치에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파라 위치가 아니라 오소 이치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SO3H를 붙였다가 나중에 다시 SO3H를 원래대로 벤젠으로 이렇게 돌려내죠. 맞죠? 그래서 이 SO3H를 우리가 지향성 차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요 과정까지 요렇게 요 과정까지를 보호라고 한 거 보호.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본반응을 한 거고 여기까지 본반응을 한 거고 마지막에 보호를 했으니까 마지막 과정에 뭐 해야 돼요? 탈보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 생성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SO3H를 지향성 차단기 또는 막음 원자단이라고 명명한다, 불러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내용이요. 이게 최근에도 기출문제 나오는데 이 아닐린이죠. 여러분 아닐린에다가 H2SO4하고요 HNO3 넣으면요 분명히 이 녀석이 OP 지향기란 말이죠. OP 지향기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최종 생성물은 누가 돼버리냐? 메타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 조건에서 NO2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지금 이게 브랜세드 로리산 조건이죠. 그래서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로 양성자를 얻어요. 뭐 질산이나 황산으로부터 강염기니까 강산이니까 그죠? 이 염기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염기로 이렇게 암모늄 형태가 됩니다. 염기의 짝쌍이 되죠. 그럼과 동시에 얘는 뭐네? 이 WG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NO2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나이트론이 만들어지면 EWG의 메타 위치로 EAS 반응이 일어납니다. 첨가후 제거가 일어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이트로기가 도입되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염기, 뭐 산의 짝염기도 좋고 물도 좋고 여러분 얘가 이렇게 산염기 반응해서 나중에 염기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물보다 좀 더 강한 염기를 쓰는 것도 뭐 적합하죠. 여기 산염기 반응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무슨 관계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메타 나이트로 아닐린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닐린이 굉장히 유기학에서 중요한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아닐린 구조에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아닐린이 매우 강한 EDG긴 해요. 왜냐면 얘가 전자를 이렇게 제공하긴 하니까. 오케이? 매우 강한 EDG가 맞는데 얘가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뭘로 사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산 조건에서 반응하는 건 암모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암모늄 구조. 자, 이것은 이 산 조건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브랜세드 로리 산 조건이에요. 브랜세드 로리 산 조건에서 암모늄 구조가 된 후에 이제 우리가 EAS를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노 리액션이에요. 반응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 아닐린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루이스 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루이스 산이 붙어버려요. AlCl3가. 그죠? 그럼 플러스가 되고 여기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이거 자체가 무슨 지항기가 되어버리죠? 메타 지항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닐린에 관련된 반응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다음 시간 첫 시간부터 이제 아닐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우리가 계속 EAS 반응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오늘 했던 내용 요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럼 벤젠 있죠? 벤젠 방향 곡선을 갖는 벤젠으로부터 몇 치안 벤젠 만든다고요? 1치안 벤젠 만든다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로부터 이제 몇 치안 벤젠 만든다고요? 2치안 벤젠 만든다고요. 2치안 벤젠.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2치안 벤젠 만드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셔야 돼요. 왜 OP지항기가 되고 왜 메타지항기가 되고 왜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지를 잘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썸머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통합 필수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회차만 더 하면 끝나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벤젠 반응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풀어지거든요. 네, 그냥 수업만 쭉 듣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론 꼼꼼하게 잘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